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어제 제가 기초 시리즈 57탄을 내면서 이게 뭐 반응이 그렇게 있으려나 뭐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반응이 있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영상, 요즘엔 10분도 길죠. 한 5분 내에 굉장히 이것만 다다다 헤드를 이렇게 던지면 된다. 그러면은 공이 똑바로 나간다. 이런 영상만 좋아하고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많고 이렇게 영상부터 44분 그렇게 돼 있고 또 쓸데없는 얘기, 골프도 안 돼 죽겠는데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되짚어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골프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건 맞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골프가 안 되지만 자기 머리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막 리플의 찬사에 막 그렇게 그런 영상이 뜨고 그런 영상이 뭐 조회수를 얻고 돈을 벌고 하는 시대에 저는 뭐 이런 거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영상이 뭐냐면 박세리 프로님과 누구랑 비교했냐 이제 애기들과 비교를 하면서 막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이게 찍으면서 올리면서 또 이거 뭐 안티가 더 많겠구나, 뭐 반응이 없겠구나 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사실을 누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골프를 애기랑 비교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동물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뭐 도구를 다루는 게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뭔가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게 뭡니까? 이족보행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다. 동물은 네 발로 기어 다닌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네 발로 기어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은 타잔처럼 숲에서 발견한 애들은 막 네 발로 다니면은 걔가 어떤 천재성을 가진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네 발로 다니면은 무조건 미개하고 우리는 두 발로 다니니까 뭔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역학으로 따졌을 때 우리 사람은 원래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운동을 잘하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족보행을 하고 서서 걸어다니고 뛰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평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세상에. 있을려나 모르겠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논문이라도 대체 있는지. 왜 흑인들이 운동을 잘하고 아시아인들은 정적인 운동을 잘하고 흑인들은 동적인 운동을 잘하고 이런 논문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아까도 방금 보면서 유튜브 보니까 그냥 뭐 자기가 제한테 리플을 좋게 남겨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또 제가 요즘에 천재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천재를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리플에 뭐 농담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허투루하는 소리 아니고 진쌤은 천재가 맞습니다 하길래 또 약간 민망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러면 요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느냐? 너가 무슨 뛰어난 타고난 게 있길래 이런 걸 알아내느냐? 저는 이게 제가 저런 걸 알아내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뭔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뭔가 이론에 완전히 반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철저하게 몸칩니다. 운동이라고 1도 모르고 항상 얘기해요. 저는 100m 달리기 21초였고 턱걸이 하나도 못했고 반에서 운동도 한 거, 뭐 농구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철저하게 성격도 완전 소심해서 제가 그냥 일화를 자꾸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랑 뭐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성격이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 한 명이 딱 고시고시 들었는데 폴딱 반해가지고 걔만 9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명만 좋아해가지고 막 근데 걔는 나한테 항상 진우가, 저의 이름은 진욱이니까 진우가 우리는 항상 친구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막 그런 거 고백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맴돌기만 하고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9년 동안. 근데 걔가 마산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산으로 이사 갔는데 마산도 매번 갔어요.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갔는데 진우가 소개해줄게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정리를 하고 그냥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또 제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저란 사람의 성격을 어떤지 알아야지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영상을 볼 때 저런 길더라도 저런 스토리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제 영상은 좀 요렇게 제 인생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 성격이나 좀 강연 같은 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골프 레슨하면 무조건 레슨이지만 여러분들이 강연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김창옥 강연가 아니면은
누구지? 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야이씨 이러면서 누구지? 어쨌든 연예인들이 강연을 하면은 항상 강연이라는 건 아니면 스티브 잡슨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 결국에는 그 강연의 주제는 자신의 삶이거든요.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게 강연이잖아요.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자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제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영상을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제 일화를 아까 말한 제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걸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몸치이지만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학자. 근데 저는 또 머리도 천재도 아닙니다. 그냥 공부도 적당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점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서울대에 갈 정도로. 모의고사에 전국에서 2등할 정도로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점을 보러 가면은 항상 누나는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서울대 S 스카이대 아니면은 그 정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했으니까 뭔가 좋은 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점괘가 나왔고. 제가 이제 제 옛날 생년월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괘를 내잖아요. 그럼 점이 어떻게 나오면 엄마는 또 점을 여러 군데 보러 가죠. 누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데 저는 대학을 아무 데나 골라갈 수가 있대. 그 정도로 천재래.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가는 거야. 제 점이 그렇게 잘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점괘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저는 물리학자라는 소리가, 전 공부를 잘해서 물리학자라는 소리가 아니고, 물리학자라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물리학자 얘기를 막 길어지만 하니까, 그냥 요것만 한번 검색해보세요. 양자역학, 고양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딱 검색하면 누구예요? 역사상 최고 과학자의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을 딱 떠올랐을 때 뭔가 물리역학, 과학자, 물리학자로 이제 세계에서 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최고 권위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물리학에 최고 권위가 있는 자라면은 물리학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 사람의 말은 100%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죠. 교회 가서 신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정도로 세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뇌를 많이 깨주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과학자도 틀릴 경우가 엄청 많죠. 왜냐면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막 보세요. 한번 양자역학 고양이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그 옛날 고전학파와 이제 현대물리학 그냥 요쪽에 이제 양자역학 요쪽에 막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양자역학 고양이가 뭐냐면은 고전물리학이 너네들 틀렸다. 뭔 사파 이렇게 너네들 고전역학이 이렇게 완벽한 게 존재를 하는데 너네들 틀렸다 해가지고 그거를 틀렸다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험을 만들기 위해서 보호한 사람이 이 양자역학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이 실험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실험이 너네들을 틀렸다라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증명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맞았다는. 야,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자들은 언제나 싸웁니다. 천체학자와 수학자가 싸우듯이 천체학자는 관측을 해야 그거는 맞고 수학자는 관측을 안 해도 수학으로 알죠. 천체학자는 천체학자 이런 것들을 봐도 천체학자들은 항상 자기가 관측한 게 맞지만 수학자들은 관측을 안 해도 수학으로 맞으면 맞는 거다. 이렇게만 항상 싸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거의 골프랑 비슷하시니까 남자들은 특히 또 옛날에 오락을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죠?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집이 잘 살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집이 굉장히 잘 살아서 전교에서 컴퓨터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만. 아빠가 컴퓨터로 관련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가 이제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칼라 모니터를 가진 사람이 전교에서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또 그때 이제 한창 사춘기 때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넘칠 때 무슨 오락이 나왔냐면, 일본에서 여러분들 아시나? 동급생, 하급생. 일본의 전설적인 일루전이란 약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임인데 약게임이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야동을 치고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걸 이제
처음에 동급생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하급생이 이제 한 2년인가? 1년인가 2년 뒤에 나왔어요. 근데 제 컴퓨터는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는 사양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양이 떨어지는데 이게 동급생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그 사춘기 때 하급생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빠한테 저는 이제 소심하고 뭐 부모한테 뭐 해달라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 소리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저는 해보고 싶은 건 무조건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그 중학교 때 MS 도스 책, 아빠도 컴퓨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는 윈도우지만 그때는 MS 도스죠. MS 도스 책이 있다만 그거를 한 2달, 3달간 독파를 하면서 컴퓨터를 다 뜯어보면서 어떻게든 실행시켜 보려고. 그냥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거를 해보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MS 도스 책을 다 독파하면서 그 게임을 실행시키려고 5만 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잘합니다. 편집은 대강대강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특한 거, 내가 뭔가 발견하고 싶은 거면 미쳐서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잘하고. 그래서 물리학자 같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구는 네모나타. 지구는 네모나타라는 게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한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과학적으로 딱 증명을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하늘의 별을 보는데 저 별이 어떻게 항상 왜 저기 있지?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뭐 지구는 네모나탄 시대에는 그냥 별이 이쪽으로 지구는 네모나니까 별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모난 기준으로 그냥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그 둥글다는 사람은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별을 보면서. 그럼 왜 저기 있지? 그러면 저게 궁금한 거예요. 저처럼. 궁금한 성격이 들면 그걸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구가, 우리는 그때 시대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돌고 있네. 별을 막 이렇게 관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를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죠. 춤을 추고, 그거를 춤도 독학이고, 그 춤을 알아내려고 요즘에는 이제 요거 쓰는 거, 요게 어제 올린 게 이제 이족보행에서 사족보행, 요거 뒤꿈치를 쓰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좋아하는 프랭키라는 사람이 요 동작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공연을 빡 합니다. 그러면서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게. 그 공연을 제가 20년 전에 너무 멋있게 보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프랭키라는 댄서가 나왔을 때. 타이거 우즈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몇십만, 진짜 농담 아니고 몇만 번도 아니에요. 거의 한 17년 정도 몇십만 번 보면서 그 비밀을 자꾸 찾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골프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찍어보고 또 느꼈다. 오늘 또 리플을 올렸던데, 저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있으면 그냥 영상을 제가 그냥 저의 일기 적듯이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오늘 리플에 뭐가 달렸냐면, 이분은 맨날 느꼈다고 하면서 십몇 년간 그것만 느끼고,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잖아요. 그 어느 정도 느끼면 이제 스코어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이 스크린장 요 룸에서 방구석에서 그냥 저렇게 느끼고 있다가 그냥 평생이 갈 듯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골프 프로가 아니에요. 점수를 잘 내고 뭐 돈을 2억 3억 벌어야 되는 프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재밌어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내는 걸 좋아하고, 그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노력해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란 성격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물리학자 같은 성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특이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 제가 또 맞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잠깐만 해보면은, 오늘 이제부터 딱딱딱딱 바로 설명할 그거의 핵심, 제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을 요렇게 딱딱 크로스로 요렇게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빠르게 등장해요. 프랭키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저거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모래주머니를, 내가 발이 느리니까 모래주머니를 차고 10km 넘게 차고 막 이걸 하면서도 아무리 안 되는데,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자꾸 말을 듣지 말고 어제 박세리 프로님도 말을 하는 도중에 요거 딱딱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57탄에 올린 거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 카페에 꼭 들어오세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 57탄의 내용으로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탈고주의 하는 거. 그러면 본인들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때문에 저런 동작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캐치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못하느냐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처음 볼 땐, 저도 그때는 동영상을 보고 사람의 몸을 연구를 한 게 처음이었으니까 제대로 볼 줄 모르겠죠. 그냥 한 100번, 1000번 볼 때는 몰랐어요. 그래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 동작을 보면은 앞꿈치가 요렇게 앞을 바른다고 생각하겠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요렇게 해야겠죠.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영상을 찍어보면 뭔가 이상하고, 뭐 지금 나중에 설명들이 이렇게 하면은 프랭키는 분명히 딱 멋있게 나오면서 뭔가 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빡빡빡빡 요렇게 머리가 딱 유지되면서 멋있게 오는데, 저는 들썩 하면서 뭐 이상하게 오는 거야. 저게 비밀이 뭘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쟤는 뭐 세계적인 댄서고 저렇게 하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넘어갈 거지만, 저는 무조건 비밀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연구를 합니다. 제가 MS-DOS 책을 그렇게 독파한 것처럼 프랭키 영상을 수천 번을 보니까 그때 딱 하나 알겠더라고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은 방금 1차원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해요. 야, 앞으로 걸어가 보세요 하면 앞으로 걸어가 보세요. 뒤로 걸어가 보세요. 뒤로 걸어가 보세요. 요렇게. 근데 제가 말했죠. 뒤로 돌아 걸어가 보세요. 요런 걸 생각하는,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물리학자같이 괴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좀 저 같은 성격이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요걸 프랭키란 분의 이제 영상을 계속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앞꿈치로 요렇게 밟고 있는데, 내랑 영상이랑 정말 저는 컴퓨터를 잘해서 프레임별로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요렇게 와요. 그러면은 앞꿈치가 오면서 뒤꿈치가 요렇게 오죠. 근데 프랭키는 어떻게 오냐면 요렇게 옵니다. 잘 보세요. 뒤꿈치를 이렇게 틀면서 와요. 그래서 뭐 너무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상했고 머리가 들썩들썩되고, 그 다음에 프랭키는 멋있게 나오면서 모든 동작이 다 멋있는, 그게 이제 또 카페도 있어요. 뒤꿈치를 쓰면은 왜 그게 멋있느냐, 제 춤을 추는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카페 들어와서 보세요. 이런 것들은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57탄에 제가 아까 사족보행, 이족보행 했죠.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바로 다다다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그냥 세뇌, 상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99.9%는 전부 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발가락을 이용해서. 그게 얼마나 운동에 있어서 어떻게 파생이 되고 어떻게 잘못되게 파생이 되고, 그거를 또 제가 어제 57탄에 올린 뒤꿈치로 이용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파생되는지, 자, 제가 지금부터 따따따따따따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나누면 정말 논문을 10시간에도 부족할 정도로 논문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보고 생각해 볼 문제를 이제 던져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씩 또 제가 탄을 나눠서 풀이해 드릴게요. 자, 요 창을 끄고, 자, 제 이제 카페입니다.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 스윙 클리닉. 여기 들어오시면 모든 잘못된 운동 역학들이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까 올려놨어요. 그러면 뭐냐면 닌자런이라고 있어요. 닌자런이라고, 닌자들이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왜? 닌자들은 발소리를 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은신술을 해서 몰래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닌자니까 발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닌자 스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닌자 워킹이라고 그래요.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걸으면 이렇게 걷거든요. 예, 자기 몸이 이게 짐벌처럼 되는 거죠. 그게 닌자런.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유튜버인가 봐요. 근데 운동을 몰라. 이 사람은 운동하는 것도 엉성해 죽겠어요, 보면은. 근데 유튜브를 하고 자신이 이제 머리로는, 여러분들도 골프는 못하지만 머릿속에 골프 이론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운동 시크릿이라고 여러 가지 운동의 시크릿을 자기만의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가 막 시범을 또 보입니다. 그럼 엉성해 죽겠어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운동력 카트를 하면서 이게 닌자는 요렇게 하면서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닌자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쑥 떨어지면서 발을 쿵 하면서 이렇게 간대요. 쿵 소리 나면 뭐 바로 그냥 죽이러 밤에 죽이러 갔는데 병사들은 다 깨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닌자 요렇게 올려놓고 요런 것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됩니다. 제 오늘 찍을 영상들이. 자, 제가 예전에 올린 거예요. 요거 뭐예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계단.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이거 가지고 유튜브가 엄청 많습니다. 천국의 계단, 트레드밀.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러닝머신 달리는데 이거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이 기구, 이 정말 극한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저는 골프로 이제 유튜브로잖아요. 골프로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거를 골프에 전혀 상관없는 헬스장 가서 이걸 올렸냐면은,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 편에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머리가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아까 프랭키 따라 할 때 앞꿈치만 사용하면 들썩한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골프는 머리가 들썩들썩하면 안 되죠. 왜냐? 스윙할 때 머리가 들썩들썩하면 안 되고, 특히 이 천국의 계단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골프에서 라이잖아요. 그죠? 어떤 라이든 그냥 가가지고 쳐야 되는데, 어떤 라이 이렇게 경사를 잡았는데 내가 스윙할 때 머리가 들썩들썩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스 사시겠죠. 그래서 특히 골프는 어떤 라이, 어떤 각도, 내 몸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머리 고정이잖아요. 하체 고정, 머리 고정. 머리가 들썩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그거 검색해보세요. 머리가 안 들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썩하는데, 저는 머리가 딱 고정이 되고 요렇게 돼 있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운동에 그렇게. 왜냐면 이건 다음 편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뒤꿈치를 사용하고 앞꿈치를 사용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동을 연결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먼저 복싱이에요. 이노우에 스파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노우에 나오야라고, 그냥 여러분들 복싱 잘 모르시는데 그냥 오타니급이에요. 오타니급. 복싱계의 일본의 오타니급. 우리나라는 복싱이 이제 없죠. 근데 일본의 오타니급입니다. 지금 새 체급을 했어요. 난리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와 그냥 일반 선수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챔피언이랑 스파링을 붙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챔피언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뭔가 약간 이제 세계적인, 그래도 세계 챔피언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잘하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거 한번 보세요. 갖고 놉니다. 그냥 정말 호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정도로, 한국 챔피언인데 그냥 쥐를 가지고 노는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아무 대책을 못 해요. 정말 요걸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노우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운동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파생시켜 드릴게요. 자, 복싱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운동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사족보행에서 이족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족보행도 제가 발로 갈게요. 사족보행에서 이족보행으로 시작되고, 이족보행도 여기서 그냥 발가락이 길어서 땅을 그냥 닿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게 이족보행에서 엉뚱한 감각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제 발가락으로 땅을 집어가지고 땅을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때부터 모든 운동이 다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발가락으로 앞으로 걸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발가락의 힘으로 위로 점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아시아인들은 모든 감각들이 운동을 못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 여기겠죠. 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소리냐면,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감각으로 아까 말한 여기 있는 이시키처럼, 어디냐? 이시키가 내가 나온 여기 닌자 어디지?
얘처럼 엉뚱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엉뚱한 이론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복싱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체육이라고 시작을 하고 하는 운동을 배우면 뭘 이제 많이 하냐면 애들이 요즘에 어느 학원을 가요? 운동을 시키러. 줄넘기 음악학원이라는 데 갑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줄넘기를 하면서 요렇게 이제 신나게 운동을 시키는 그 줄넘기 음악학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줄넘기만 하는. 거기 가서 이제 하죠. 그 줄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뛰는 거죠. 그리고 줄넘기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복싱 선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줄넘기를 하죠. 그럼 줄넘기는 요렇게 줄넘기를 하겠죠. 그럼 줄넘기는 발에 어디로 줄넘기를 해요? 뭐를 사용을 해요? 발의 앞꿈치를 사용을 하고 무릎을 이렇게 위로 들면서 이렇게 줄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평생.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저는 뭐를 강조를 해요? 뒤꿈치를 강조를 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줄넘기를 하는데 뒤꿈치로 이렇게 줄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연습합니다. 하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뒤꿈치가 땅에 안 닿은 상태에서 하면은 뒤꿈치가 땅이 안 되는데 무슨 뒤꿈치를 써? 당연히 줄넘기는 앞꿈치로 하니까 앞꿈치로 써서 이렇게 무릎을 들면서 위로, 그리고 이제 줄넘기는 또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줄이 내려오면 이걸 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릎도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발꿈치, 앞꿈치로 인해서 무릎을 올리면서 점프하면서 위로 뛰어넘는 게 줄넘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이제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운동으로 다 파생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자, 제가 받아놨는데, 어딨지? 자, 페더러, 테니스입니다. 이제 요즘에 하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스텝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테니스도 도움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알면 정말 좋아요. 스플릿 스텝, 그리고 테니스 스텝은 보면은 테니스 스텝도 줄넘기가 마찬가지. 거의 99%는 전부 다 앞꿈치로 이동을 해요. 앞꿈치로 이동을 합니다.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느냐? 제가 여기 이제 테니스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족저근반염 있잖아요. 족저근반염. 여기가 뒤에가 이제 아파가지고 테니스나 이런 뭐 등산을 하거나 뛰기를 하면은 뒤쪽이 여기 아픈.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픈. 그래서 족저근반염 해결 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테니스는 스텝을 밟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겠어요? 앞꿈치로 이용해서 잘 스텝을 해야 되는데 스텝을 네가 잘 못하니까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답변들이 달리냐면은, 자, 족저근 자주 오시거나 하시면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는 것보다 앞꿈치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하라고 리플이 남깁니다. 왜냐? 사실 테니스는 잔발부터 스플릿 스텝까지 뛰어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앞꿈치 위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순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런 이제 이론들로 발전합니다.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왜냐? 당연히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은 앞꿈치로 뛰어다니니까 열심히 앞꿈치, 키보드를 가져가야겠네.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페더러는 앞꿈치로 스텝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앞꿈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앞꿈치를 이제 스플릿 스텝이라고, 기본적으로 테니스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다리를 벌려요. 그러면 저런 선수를 보고 저런 선수들이 앞꿈치로 뒤꿈치를 거의 안 밟고 쓰니까 레슨이 이제 어떻게 파생이 되겠어요? 앞꿈치로 이렇게 딱 벌리고 앞꿈치로 이동을 하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라고 레슨을 하겠죠. 왜냐? 저 리플을 남기신 분도 레슨을 받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자기 머리에 지식이 앞꿈치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꿈치를 더 많이 사용해라.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족저근막염이 더 생깁니다. 족저근막염은 사람이 왜 족저근막염이 생기냐면 앞꿈치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상식이고 세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족저근막염 없애려면 뒤꿈치로 걸어다니면 됩니다. 앞꿈치의 부하가 족저근막염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
족구를 궁금하면 검색하면 이런 것도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잘 보세요. 아까 복싱부터 여러분 보세요. 딱딱딱딱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영상 또 길게 찍었으니까 딱딱딱딱 간단하게 이제 말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모든 스포츠를 다 보세요. 어떤 잘못된 개념으로 레슨이 파생이 되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특히 아시아인들. 요즘에 우리나라 복싱은 진짜 완전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게 이노우에 나오야 아니면 일본은 세계 챔피언을 계속 이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 일본 챔피언도 아니고. 그게 무슨 차이냐 대체. 뭐 일본은 오타니도 그렇고 대체 같은 아시아인인데 일본은 요즘에 엄청난 뭐 우리나라 손흥민이 있고 한데 대체 정말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복싱에서 우리나라는 왜 다 죽었냐? 그거 자체가 훈련을 시키는 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훈련을 이렇게 시켜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헝그리 복싱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죽어라 뛰는 거예요. 체력 갖다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복싱장에 이게 관장님이 유튜브로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같이 제가 뭐 우리나라 한국 챔피언과 이 한 4위 정도 하시는 그 프로분님 두 분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 여기 황령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얼마나 복싱할 때 헝그리 정신 때문에 많이 산을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 걸 유튜브에 올려놔요. 복싱을 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산을 열심히 등산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죠. 그죠? 그럼 산을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한 자 이노우에 나오야 여기 세계 챔피언은 자, 이 세계 챔피언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하면은 자신이 뭔가 잘하고 자신이 잘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돈도 벌고 요런 이제 그렇게 하는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노우에 나오야의 성격은 복싱을 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선수가 돼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는 정말 효자예요. 완벽한 효자. 뭐 오타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효자를 이 세계 챔피언을 누가 키웠냐면은 그러면 세계 챔피언이니까 당연히 저 사람의 코치는 또 세계적인 복싱 코치일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세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런 내용을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골프에 대해서 아니면 저런 운동에 대해서. 이게 저 복싱을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뭔가 복싱을 한 1년 했나? 그 정도밖에 안 한 그냥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춤으로 연구할 모든 게 다 독학인 일개 아마추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개 아마추어는 다 틀렸고 아까 말한 아인슈타인은 다 맞고 이런 개념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노우에 나오야를 누가 키웠냐면 자기 아빠가 키웠어요. 자기 아빠는 그러면 자기 아빠는 프로 복싱의 뭐 세계적인 트레이너의 잘 가르친 아닙니다. 자기 아빠도 복싱 선수인데 자기 아빠의 복싱 전적은 오전인가 5번 경기밖에 안 한 아마추어 복서예요. 프로도 아닙니다. 그 5번밖에 경기를 안 한 아마추어 복서가 이 세계 챔피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냐? 그 아마추어가 키웠는데 그렇게 성장을 한 거면 그 아마추어인 아빠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 결국엔 얘가 그냥 타고나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까 훈련이죠, 훈련.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운동에서 다 여러분들이 골프만 할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고 생활에 걷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평생 잘 운동역학을 하면서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뜁니다. 챔피언 코스를 산을 오르죠. 그죠? 근데 이노우에 나오야는 아빠가 이제 뭘 시켰냐면 산을 비탄질 경지를 차를 끌고 올라가는 걸 시켰어요. 저렇게 뛰는 게 아니고 물론 뛰어 올라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뭐냐면 차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차를 그냥 경사도 차를 밀면은 어려운데 비탈진 경사를 차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됩니다. 왜 이족보행을 하는 인간이 운동을 못하게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모든 운동을 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차를 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평지다. 그러면 차를 밀 때 어디로 밀어? 앞으로 밀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민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태어나서 앞으로 걷는 사람이 앞으로 밀면 앞으로 이렇게 밀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중심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죠? 그리고 내 발을 어디에 힘을 줘요? 발가락을, 발 앞꿈치를 딱 해고 발가락으로 땅을 꽉 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공간이 굉장히 좁은 상태. 왜냐면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또 힘이 안 나니까.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억지로 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고 하면은, 아, 내가 힘이 좋구나. 차를 밀 정도로, 아니면 차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가 안 밀린다. 그러면 이제 차가 안 밀리면은 이제 더 힘이 좋거나 아니면은 더 운동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능적으로 그 안 밀리는 차를 밀려고 하다가 보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가진 운동을 잘하는 그런 운동력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밀라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리고 등이나 이런 부위도 앞쪽으로 밀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 손바닥이나 이런 모든 앞에 있는 부위로 인해서 얼굴도 이렇게 차에 갖다 대고 이렇게 밉니다. 근데 안 밀리는 거예요. 안 밀리면 점점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안 밀린다 하면은 이거를 한 5분, 한 2, 3분 정도 죽어라 해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이게 안 밀린다라고 바로 운동력학이 또 좋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 밀리면 어떻게든 그냥 자신이 잘못하는 동작으로 계속 그걸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도저히 안 밀린다 생각을 하고 한 2, 3분이 지났다. 2, 3분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권투 한 라운드가 3분이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밀린다 생각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발 좀 밀려라. 제발 좀 밀려라.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차를 밀면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안 밀리면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감각. 처음에는 앞꿈치로 발가락으로 이족보행을 앞으로 걷는 사람이 앞으로 미는데 도저히 이게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제가 어제 57탄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뒤로 가는 감각밖에 안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감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가 안 밀리니까 이제 나는 뒤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꿈치에 힘이 실리고 뒤꿈치는 전혀 힘이 안 들어가다가 내가 이제 제발 좀 밀려라고 내 몸을 후진을 시키면서 이제 앞꿈치는 힘이 아닌 바닥의 마찰력을 딱 증가를 시켜요.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힘은 뒤꿈치를 이렇게 뒤로 밀어내는 힘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등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등을 앞으로 밀던 게 뒤꿈치로 오면서 내 등이나 이런 것도 모든 등 쪽 뒤쪽에 있는 손바닥도 이제 앞으로 미는 게 점점 뒤로 이렇게 되면은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바뀝니다. 왜냐? 내가 뒤로 가야 되니까.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점점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겨우 밀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완전히 왼발은 들고 있고 오른발은 지금 앞꿈치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포즈를 딱 잡고 앞으로 밀어보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사용해야 겨우 차를 밀면 뒤꿈치가 땅에 안 닿아있는 상황에서도 앞꿈치의 힘이 아닌 뒤꿈치를 더 뒤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 뒤꿈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고 힘들어 조금만 쉬고 말을 흥분해가지고 영상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이런 걸 설명하면은 각각의 짧게 찍으려 해도 각각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 또 길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하나 이런 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를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걸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등산을 하든 그냥 길거리를 걷든 자리에서 일어나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앞꿈치로 일어나다 허리 삐끗합니다. 뒤꿈치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짚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뒤꿈치로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걸 하나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요 한두 시간 정도에 되는 내용을 통해서 평생 모든 일상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차를 민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다 뒤꿈치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산을 오른다라는 생각에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앞꿈치로, 아이고 어디 갔냐, 열심히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이렇게 스텝을 하고 다 이러니까 그냥 같은 레벨에 같은 기술에 전부 다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뒤꿈치를 쓰는 세계적인 선수를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노우에 보면서 스텝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여기서 뒤꿈치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노우에는 걸어갈 때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왜냐? 아까 차를 밀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일반적인 이게 뭔가 평지에서도 밀기 이런데 비탈길을 차를 밀고 올라가는 그 뒤꿈치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스텝을 전부 다 뒤꿈치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파생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복싱 선수들이 뭐를 제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줄넘기를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줄넘기는 앞꿈치로 무릎을 위로 들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뒤꿈치를 밑으로 내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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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그리고 내 몸은 위로 점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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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예요. 위로 점프가 아니에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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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넘기로 해보세요. 생각 하나, 단어 하나 차이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디 부위를 쓰고 하느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부위를 쓰느냐? 그래서 차를 밀고 이런 감각이 아시아인들은 없는데, 그 이노우에가 이걸 타고났는지 아니면은 안 타고났지만 아빠가 훈련시키니까 그 효자가, 아빠가 차를 밀고 이런 걸 훈련시키니까 차를 밀면서 처음에는 도저히 안 밀리던 차가 나중에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뒤꿈치의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길러지니까 그게 자기가 알고 스텝을 하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터벅터벅 이렇게 하고 이노우에 나우에 스텝에 공중에 날아다니고 펀치하고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감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줄넘기를 뒤꿈치를 내리면서 스텝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스파링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스텝이냐? 테니스 선수들의 인류 스텝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앞꿈치로 걷고 있죠. 저 다 뒤꿈치로 걷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내리면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여기서 페더러가 무슨 하면 달려오다가 탁 치고 브레이크를 바로 걸어요. 그리고 옆으로 바로 갑니다. 요런 스텝을 이런 모르면은 물론 가다가 앞꿈치로 브레이크를 걸고 치고 요렇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테니스 경기는 1초 차이도 아니고 0.1초 차이란 말이에요. 0.1초 내가 공쪽으로 못 따들하면 경기에 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0.1초 차이로 경기를 이기고 지고 하는 또이기 때문에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해서 갔다가 여기서 0.1초가 돌아오는 게 늦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꿈치로 페더러가 옆으로 앞꿈치로 오잖아요. 그러다 앞꿈치로 타가면 앞꿈치로 브레이크를 걸고 그다음에 치고 다시 앞꿈치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몇 개를 써요? 3가지를 얘기했죠. 뒤꿈치로 이렇게 뒤꿈치를 내리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내가 앞꿈치로 옮기면서 이걸 치고 다시 앞꿈치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뒤꿈치를 내리면 내리고 하면은 공을 칠 때부터 뒤꿈치를 내리고 바로 치면서 오면 바로 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페더러의 스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꿈치가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레슨은 전부 다 스플릿 스텝도 마찬가지. 위로 점프. 줄넘기도 점프. 산을 오르고.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냥 세뇌인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전부 다 뒤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커가지고 이제 발가락이 길어지고 당연히 높이 뛰기를 하고 그리고 100m 달리기를 앞으로 하고 100m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들 뭐 어릴 때부터 앞으로 달려도 좀 빠른 애들이 뭔가 이 우상이 되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뒤꿈치의 힘이 어느 걸로 이제 발전을 하느냐.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것도. 자, 잘 보세요. 자, 페더러입니다. 페더러가 벽을 대고 쳐요. 그러면 선수들이 잘 치고 뒤로 쳤죠. 이런 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쳐요. 트위너라는 기술이 있어요. 페더러가 이렇게 뒤로 땅 쳐가지고 날라오는 데에서 점수도 많이 냅니다. 저게 기술이에요. 실제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치고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스텝을 하면 위로 요렇게, 그리고 페더러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장난처럼 요렇게 스텝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줄넘기를 요렇게 처음엔 하다가 페더러가 뭔가 요렇게 발을 약간 옆으로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저런 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스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 페더러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하고 있는데 뒤꿈치를 내리죠. 내리고 하면은 발이 저절로 요렇게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양쪽으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앞꿈치를 쓰면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뒤꿈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그냥 힘이 빠지면서 옆으로 가요. 테니스 힘 뭐래요? 테니스도 힘 빼야 됩니다. 뒤꿈치에 체중을 내리면. 그리고 이런 게 돼야. 그럼 옵니다. 잘 보세요. 자, 페더러가 공이 오면은 라켓을 들고 바로 이렇게 칩니다. 공이 오면 톡 치고 바로 이렇게 쳐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을 치고 앞꿈치로 이렇게 위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서 위로 이제 발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똥 쳐야 됩니다. 발을 무릎을 들고 줄넘기 하듯이. 근데 잘 보세요. 내리고 하죠. 그러면 내리고 하면은 이 발을 위로 드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싶다. 그러면 이 발을 위로 드는 게 아니고 이 발꿈치를 깊게 밑으로 내리면은 이 발이 반동으로 올라가요. 그럼 밑으로 이렇게 바로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초 시리즈에. 피아노는 누르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는 거다. 다 연결돼요. 다. 모든 운동이. 운동에서 피아노까지로도 연결되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로 연결됩니다.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들 기울이라면 앞꿈치로 이렇게 뒤로 기울입니다. 그냥 뒤꿈치만 뒤로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뒤꿈치만 밀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뒤꿈치로 이렇게.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줄다리기 선수는 알겠죠? 자, 그리고 뭐로 또 연결되느냐? 뒤꿈치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입니다.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공연에 요거 있죠? 거의 한 45도 넘게 각도로 요렇게 기울이죠. 요렇게, 막 이렇게 걸어, 툭, 탁. 마이클 잭슨 요렇게 걷잖아요. 요렇게 걷습니다. 요렇게 걷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뒤꿈치를 내리고 하면 요렇게 걷다가 딱 가다가 저 장치가 밑에 있습니다. 장치에 뭔가를 장치에 딱 해서 쑥 앞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저 장치를 어디에 거냐면 마이클 잭슨 시큐리지 하면 나옵니다. 장치를 요 뒤꿈치에 여기 약간 목 같은 게 여기에 확 탁 걸어요. 뒤꿈치를 딱 걸어서 뒤꿈치가 딱 걸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쑥 내려갔다가 뒤꿈치 힘으로 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거 해보세요. 요렇게 봉 같은 거 하나 잡아요.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앞꿈치로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근데 앞꿈치가 아니고 뒤꿈치로 잘 보세요. 내려가더라도 나는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나는 오히려 뒤로 뒤꿈치로 뒤로. 아까 말했죠. 애기들은 뒤꿈치로 후진하는 감각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려간다니 그 뒤꿈치로 나는 후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진. 그럼 이게 이렇게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장치가 없으니까 많이는 못 버티지만 한 요 정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뒤꿈치로.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앞꿈치로 쓰면 이게 이것이 못 일합니다. 해보세요. 뒤꿈치를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운동적으로 앞꿈치를 쓰는 것과 뒤꿈치를 쓰는 게 차이가 나는지 줄넘기만 하나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테니스 배우면 스텝도 안 합니다. 저는 평생을 뒤꿈치, 아까 말한 20년 전부터 그 프랭키가 앞으로 이렇게 줄넘기처럼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앞꿈치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고 뒤꿈치로 걸어 나오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모래주머니를 또 차고 그거를 또 한 10몇 년을 연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뒤꿈치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강해요. 저는 몸의 체력은 뭔가 어느 정도냐면 제 이제 제자 중에 타코야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생을 헬스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몸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는 하체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그분은 하체 운동을 해도 막 150kg 하면서 막 스쿼트 하거든요. 저는 평생 스쿼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뒤꿈치에 그래서 몸 체육도 워낙 많이 차이 나고 근데 저는 이런 운동도 안 합니다. 하체 운동. 근데 제가 무슨 운동을 하냐면 요 운동은 해요. 헬스장 가서 이렇게 발을 뻗어 가지고 이걸 이제 미는 운동이잖아요. 요렇게. 아이고. 근데 저는 발을 뻗어 가지고 요렇게 하는 운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렇게 미는 운동에 이제 몇 킬로 이렇게 꽂고 요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보면은 또 뭐라고 해야겠어요? 앞꿈치를 앞으로 미네? 요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요렇게 발을 딱 대고 뒤꿈치를 내 몸 쪽으로 딱 끌어당겨요. 뒤꿈치를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생각 하나로 이게 완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앞꿈치를 앞으로만 밀어볼게요. 뒤꿈치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요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가죠. 그리고 저는 앞꿈치는 가만히 있습니다. 뒤꿈치만 내 몸 쪽으로 끌어당겨요. 어때 보여요? 그리고 이 힘이 정말 저는 좋아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연습해요. 그래서 그 몸이 좋고 평생 헬스를 하신 분도 한 50kg, 60kg 끼워도 이게 안 되는데 저는 이 운동만 100kg 끼우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평생 운동 한 분도 못하는 그 무게를 저는 이 뒤꿈치로 100kg를 2배를 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뒤꿈치의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 스텝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다가 순간 공 오자 그럼 뒤꿈치만 내리고 바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텝을 아예 안 하는데 거의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발이 더 빨라요. 꼭 평생 그것만 있어요. 바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플릿 스텝, 테니스를 하시는 사람들 스플릿 스텝이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면 앞꿈치에 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발가락이나 이족보행 앞으로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플릿 스텝이 뭐냐면 앞에 있는 중심, 앞꿈치, 앞발가락에 실린 중심을 뒤꿈치로 바꾸는 거예요. 뒤꿈치가 들려 있어도 뒤꿈치로 바꿔요.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앞꿈치를 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스플릿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각도를 왼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뒤꿈치를 내리죠.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고 공이 왼쪽으로 왔다. 그러면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내리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스플릿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니스 레슨에서 이걸 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테린이가 이걸 설명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은 정말 기존에 있는 모든 레슨에 반하는 내용. 아까 말한 제일 처음에 말한 물리학자가 양자이론을 밝혀내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인슈타인을 틀렸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급의 뭔가 물리학자가 새로 뭔가 괴짜적으로 생각을 해서 발견하는 그 정도 급이 돼야 알 수 있는 기존의 이론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 아니면 이런 거 잘 못 발견합니다. 저는 물리학자 같은 성격이에요. 그게 저도 맞는지 틀렸는지는 또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하죠. 근데 빅뱅으로 생겨났는지 모르죠. 또 어느 순간에 빅뱅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런 걸 항상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면 내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막 해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막 해보겠죠. 줄넘기를 앞으로 해보고 뒤로 해보고. 그러면 나는 앞꿈치가 편해.
그럼 앞꿈치로 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한테 편한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느껴본 뒤꿈치가 느껴지네? 그럼 이걸 걸어 다닐 때 뒤꿈치로 걸어볼까? 그러면 내 몸이 더 서네? 이때까지 허리가 아팠는데 내가 뒤꿈치로 오니까 허리가 안 아프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혼자 몸치에서 정말 그냥 과학자들이 알아내보고 하는 그런 연구와 실험과 연구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혼자서 스스로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자기가 알아낸 우주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쳐 드리든. 아시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운동을 다 보세요. 그리고 아시아인과 흑인들의 차이를 보면은 그런 것들도 아마 보일 거예요. 목이 쉬어서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이 라이에서 못 치는 그거 한번 짧게 해드릴게요. 뭐 영상을 정말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설명하면은 짧은 것들이 굉장히 합쳐지면 다 길어지는 거라서 영상을 짧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뭐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